안녕하세요. 단신입니다. 옛날에 이 부분 관련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일어나서 좀 이것저것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요 얘기만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생각 맞추기라고 해서 일상생활이나 일하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술이라고 할까요? 기술이라고 할게요.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소통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죠. 그게 나일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아니라 뭐 여러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여러 가지가 있어. 말일 진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랑 대화 자체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이해력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제가 회사 일을 그래도 한 10년 넘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이런 이제 소통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생각 맞추기를 진짜 못한 목이 자꾸 꼬이네요. 기본적으로 생각 맞추기를 진짜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 맞추기. 그러니까 이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이해는 사실 전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키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첫 번째 문제는 생각 맞추기, 생각 맞추기. 내가 생각하는 거를 내가 설득하는 대상, 내가 뭔가를 이해시키려는 대상이 똑같이 생각하게 만드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예요.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 그래서 사람 A가 사람 B에게 A를 이해시킬 때를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A가 사자를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는 날카롭고 몸통은 호랑이만 하고 맹수이며 꼬리가 있어 라고 얘기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이 정도 얘기해도 대충 알죠. 왜냐면 우리는 사실 동물원에서 아니면 뭐 TV에서 아니면 뭐 저기 인터넷에 치거나 아니면 유튜브만 검색해도 영상으로 사자를 접하잖아요. 실제로 안 보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동물원 가면 보죠. 볼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정도만 듣고도 사자 그림이 그려지지만 대표적으로 이 생각 맞추기 실패한 사례를 뒤에 보여줄 거예요. 이거 보셨어요? 이거 저기 경주 같은 데 가면 신라 시대에 있는 동상인데 어디 무덤 가거나 그 신라 시대 유명한 절 같은 데 가면은 요런 동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저기 김수로 왕릉 갔을 때 좀 봤었거든요. 이게 삼국시대 신라 사자상이거든요. 이게 지금 사자라기보다는 좀 어때요? 그냥 좀 개에 가깝죠, 보면. 무슨 말굽도 있고. 이건 말굽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이제 뭐 뭘 밟고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쵸? 누군가 어떤 사자에 대해서 묘사를 해줬겠죠. 근데 묘사를 해주고 동사 뭐 어디에서는 사자가 뭐 무덤이나 중요한 데를 지킨다더라. 그래서 너도 사자를 조각을 해봐. 사자는 이렇게 생겼어. 라는 거 말로만 듣고 조각을 했겠죠. 이거 보면 갈기도 있잖아, 여기. 근데 이게 뭐 거의 지금 강아지 같죠? 이런 게 이제 생각 맞추기에 이제 실패 사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사자를 조각을 우리가 실제 보는 그 사자상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자 조각상. 이제 유럽에서 많이 보는 그거대로 할 거면 그냥 이거 하나 보여줬으면 끝났겠죠? 다시 볼까요?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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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사자 이해시키기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일단 조각을 할 거면 사자 측면, 후면, 전면이 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주던가 이제 사자 관련된 영상들 요새는 이제 영상의 시대니까 영상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러면 이런 거를 보여줬으면 사자를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이게 생각 맞추기의 기초라는 거예요. 머리에 내가 사자라는 생각이 있으면 상대가 만약에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머릿속에 사자라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면서 한 번도 사자를 겪어보지 못했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사자를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그러니까 사자의 형태, 그 다음에 뭐 사자의 습성 이거를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요소는 그냥 사진 하나 보여주고 영상 하나 보여주면 가장 쉽겠죠. 이거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사자라는 동물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요거 그림 하나 보여주고 영상 보여주면은 이해까지 끝나겠죠. 목표도 끝나는 거고.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끝나겠죠. 그 다음에 좀 사람들이 아까 전에 만난 다른 사례는 뒤에서 얘기할게요. 생각 맞추고 이해시키고 뭐 설득하고 까지에 대한 내용은 이 다음 장피에 설명드리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생각 맞추기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굉장히 답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본인이 좀 잘못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설명을 잘못하고 본인이 이제 생각 맞추기를 안 하고서 이제 오히려 B한테 뭐라고 하죠. 너는 왜 이것도 이해를 못하냐? 너 바보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람이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직급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직급이 연차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한 경험도가 높을수록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 정도는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 그 같은 제가 그래도 뭐지? 그 특정 일은 거의 한 6년 이렇게 넘게 했었거든요. 거의 이제 3, 4년은 좀 돌아가면서 다른 일을 했지만 특정 일에서는 거의 6년 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만 해온 6년 차인 저랑 방금 들어온 신입이랑 그 차이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말을 할 때는. 근데 제가 입사했을 때 많이 당한 건데 난 방금 입사했어. 근데 나보다 한 10년 정도 이 회사에서 일하신 분이 저한테 그거 다 배워서 오는 거 아니야? 그거 당연히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넌 왜 이걸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지금 처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면 그 10년 차이신 분들이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를 가정하고 일단은 뭔가를 이해시키려면 같은 생각을 먼저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죠. 만약에 연인이라면 뭐 얘기하다가 다퉈. 너 왜 날 이것도 이해 못하냐?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걸 이해 못해? 응?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당연히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물론 일부러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부러 안 하거나, 뭔가 이제 틀어지거나, 하기 귀찮아서 진짜 상대가 일부러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일부러 물 먹여? 네, 이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뭐, 이 사람을 계속 만나고 싶으면, 그런 거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르는 거나 이 사람의 머릿속에 없는 부분을 설명해주고 충분히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내가 원하는 어떤 부분이나 내가 보통 하는 이제 뭐 좋아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게 머릿속에 넣어줘야죠.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A가 B에서 설득하는 경우 설득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제가 A 입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생각 맞추기예요. 그러니까 A라는 거를 설득하고 있다라고 치면 B가 정확히 A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걸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팀원들이 20명, 30명이면 저는 진짜 똑같은 말을 뭐 팀원이 20명이면 17번 넘게 하는 경우도 있고 30명이면 20 몇 번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교육은 한번 해줘요. 전체 교육은 해주고 전체 교육은 해주는데
다 각각씩 부분별로만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담당자고 그러면 결국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계속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A를 생각할 수 있게 일단 머릿속에 넣어주는 작업을 하고 반대로도 물어봐요. 이거 A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보시라고. 그러면 정확히 이 사람이 A를 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히 A를 생각할 수 있는지, 인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A를 설명해주고 이해하셨어요? 물어보고 그럼 A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라고까지도 해봐요. 그렇게 해서 맞춰요. 일단 생각을. 이해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 다음에는 이해가 뭐냐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생각을 맞췄잖아요. 이 A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아냐 그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순차도, 프로세스 이런 거를 알아야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렇게 이해를 시켜요. 그러니까 A가 뭔지 알았으면 이제 A를 하는 방법을 이해를 시키는 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부터 마치고 그 다음에 이해시켜요. 저는 그게 진짜 3000%로 안 빠지고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A를 수용시키는 방법인데 뭐냐면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A라고 정확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A 다시였을 수도 있는 거죠. A에서 조금 벗어나.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를 듣다 보면 그거 A가 아닌 것 같아요. A 다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절을 하는 거죠. 세 번째 단계에서. 그리고 그 사람이 이 A의 의견에 이제 A를 이제 정확하게 머리에 들어왔고 A를 이해했잖아요. 근데 A에 대한 의견에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A라는 의견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협의를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에서. 그러면서 마치면 이 세 단계를 그 사람이랑 겹치고 나면은 그 사람이랑 저랑 똑같은 생각이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와요. 그러면 일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져요. 뭔가 협상을 하거나 이제 그러면 나머지 단계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일을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협의를 할 때 굉장히 수월해지겠죠. 시간도 절약이 되겠고.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거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누가 나한테 일을 시키려거나 누가 나한테 뭘 설명하고 해달라고 할 때는 역으로 하는 경우 진짜 많아요. 저 반대로.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뭘 하면 생각 맞추기를 한다면 A 정확히 인지 못했으면 상기시켜요. 그러니까 뭐를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그냥 일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 뭐가 뭔지를 예를 들자면 사자를 그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누가 시켰다고 해봐요. 근데 나는 사자를 처음 본 적도 없어. 그럼 내가 어떻게 사자를 그려요? 그러면 사자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라고 물어봐요. 반대로. 아니면 그 사자를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자라는 사진을 볼 수 있는 데가 어딘가요? 사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가 어딘가요? 이렇게 물어봐서 생각 먼저 맞춰요. 그래야지 사자를 그리죠. 그 다음에 그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요구해요. 아, 이제 생각 맞추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자가 뭔지 알았어요. 그럼 사자를 그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자가 뭘 하는 거를 그리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봐요. 사자가 자는 모습을 그리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사자가 초원에서 뛰는 모습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사자가 아니면 저기 사냥하기 전에 그 모습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사자의 어떤 특정 면을 강조해서 그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물어봐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사자를 그리는 어떤 모습에 대해서. 그걸 이해해야지 정확하게 그 사람이 원하는 사자를 그리죠. 그 다음에 A는 수용하는 거. A를 수용하는 거. 3번에서. 수용하거나 이제 협의하는 거. 뭐냐면 이 사람이 저는 이제 사자에 대한 거를 10장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거 다 포함해서 웬만하면은 다 포함해서 해주세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그걸 시간 안에 못 할 수 있죠.
아니면 제가 그림 실력이 떨어져서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그걸 다 그릴 수 있는데 퀄리티는 이 정도만 나온다. 그리고 아니면 10장 이상 그리는 거는 버거워서 그릴 수 없다. 이제 이거를 이제 협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역으로 맞추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 직장에서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도 유용하게 많이 써먹고 있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단 그 사람들이랑 신뢰감도 굉장히 높아져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저는 제가 답답해서 생각 맞추기를 계속 했었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랑 나랑 같은 생각이나 같은 이해를 갖게 되잖아요. 업무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느 순간 되면은 좀 업무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어느 순간 그냥 평이 좋아질 때도 있고, 일을 잘한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도 있고, 그래요. 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꼭 이렇게 매번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고, 다만 이제 업무를 하거나 사람 간에 뭔가 대화를 할 때 이런 식의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대화에서 뭔가를 그 사람을 설득하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 방법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단신이었고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